2023년 12월 처음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빌라 건물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났었으며 2024년 1월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됐음에도 집주인들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인 2024년 3월 집주인 중 한 명에게는 파산 선고 결정문이 날라왔으며 2024년 4월에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세 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해 진술서 작성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9월인 지금 약 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보증금 중 단 1원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보증금을 위해 대출받은 약 1억이라는 금액의 이자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 대출마저도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이 연장만 됐을 뿐 내년 1월이 지나고 나면 그 1억이라는 빚은 저에게 온전히 채무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1억에 가까운 채무는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대출을 연체한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오히려 더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다니 정말 대책이 없다, 철이 없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준비할 때 또는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매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혹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길이 더 나에게 좋은 길이었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을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93년생 남자 박동원입니다. 저는 계약이 종료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직장이 저에게 너무나도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닌 약 1년 2개월이 지난 이후 너무나도 큰 고민에 빠졌었는데요. 바로 이 회사를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내가 뭔가 끈기가 부족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만두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나긴 고민 끝에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선 내가 너무나도 근성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건 아닐까? 라는 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 당시의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과연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한번 사고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덜 후회를 하기 위해선 각 선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나 이외의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 자신에게 그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선택이 지금 당장 아니면 눈앞에만 있는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렇게 이직, 퇴사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태의 경우에는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와 일치하는지 그 길을 가기 위한 방향 중 하나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고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면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좋아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도 삶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다니고 있던 회사 그리고 얼마 전까지 다니고 있던 회사를 다니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과 앞으로 진행할 일들이 나의 이 인생의 최종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그런 최종 목표는 어떻게 잡게 되는 것일까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어떠한 상태로 죽으면 내가 후회를 덜 하게 될까라는 것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자아 성찰이 중요하다, 자아 성찰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다 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도대체 자아 성찰은 무엇이며 자아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건 어떤 것일까? 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힘들고 삶의 기로에 놓였었던 군 복무 시절 이 자아 성찰을 정말 깊게 하곤 했었습니다. 눈앞에는 메모지를 펼쳐놓고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못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나눠서 다양한 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는데요. 내 스스로 그 답을 알지 못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야, 내가 어떨 때 좀 더 행복해 보여? 어떨 때 좀 눈이 반짝반짝하니? 어떨 때 정말 싫어하고 하기 싫어 보이고 나태해지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행복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무기력하고 싫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 최종 목표도 조금씩 갈피를 잡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운 최종 목표는 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곤 합니다.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확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고려를 해본다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이 나의 최종 목표에 부합한지 아니면 조금은 어긋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확실한 단기적인 목표라도 있으신가요?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매 순간 이 결정이,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길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그 어려움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목표는 꽤나 추상적이어도 되고 꽤나 디테일해도 되지만 명확해야 합니다. 그 명확한 목표가 여러분들을 불안함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제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전해드리는 전혜자의 이야기였습니다.